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의 이 동향에 대해서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보도 통제를 걸었습니다. 즉, 지금부터 자포리자 지역이 또 주전장이 될 것 같습니다. 헤르손 지역에 대한 보도 통제를 걸었었죠. 좀 오래됐는데, 그런데 지금 헤르손은 완전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제는 자포리자 지역도 보도 통제를 걸었다는 것은 지금 차후 우크라이나의 주공은 자포리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가 크리피 방면으로 대규모 병력을 집어넣으면서 진격하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왜 정신 나간 짓인지,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러시아가 생존을 위해서 이 헤르손 대교 그 지역에 정말 희한한 걸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보고 상황이 어떤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군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병력은 전일 대비 180명 사살했고요. 전차 6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미사일 6발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조금 전과는 어제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등의 전과가 어제보다 조금 늘었으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보병들끼리 부딪히는 전투가 벌어진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게 지금 이제 바흐무트 이런 지역에서 지금 다시 러시아가 공세를 조금 취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전차나 장갑차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케르치 대교가 대단히 취약해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전인데, 이거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현재 헤르손에서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헤르손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헤르손에서 드네프르강을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안토니우스키 대교를 끊어버렸죠. 그걸 지금 러시아는 잇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포리자가 또 주전장이 되고, 자, 이러면은 앞으로 크림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보급로, 이게 러시아로서는 사활적인 보급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돈바스 지역에서도 그 러시아하고 국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육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르손이나 자포리자에 보급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자포리자가 지금 주전장이 되어서 중간이 끊어져 버리면 헤르손 또 크림 이쪽의 보급은 전적으로 케르치 대교 딱 다리 하나가 크림반도로부터 러시아 본토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케르치 대교 외에는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데 그 케르치 대교를 우크라이나가 가만두겠냐?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러시아를 공포에 적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심리전입니다. 러시아가 또 S-300으로 하르키우 시가지를 공격했다. 지대공 미사일로 지대지 공격을 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미콜라이오에서 대형 마트에 클러스터 탄을 공격해서 마트를 완전히 그냥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다라는데, 뭐 그래도 밤에 공격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 연대 사령관이 올레니우카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 올레니우카 포로 수용소를 러시아가 소위탄으로 자기네들이 불태워놓고 우크라이나의 GMLRS 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조사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거기에서 죽은 그 포로들 명단 내놔라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아조프 연대 사령관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즉, 러시아는 이 아조프 연대 이 장병들을 그냥 화형시킨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드론 조달 모금에서만 2천만 달러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DJI 드론 등 대규모 드론을 살 것이다. 2천만 달러씩 엄청나게 많겠죠. 라고 자랑하는데,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샀죠. 그래서 이란 발송 자폭 드론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실전 투입을 준비 중이다. 이거 조금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의 도네츠크 주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전 후에 도네츠크 주의 인구가 3분의 2가 감소했다.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다 피난 가고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남아있으면 러시아군이 징집해서 전장으로 보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지금 피난 가고 없다라는 거고요. 자,
자, 러시아가 반군과 용병을 동원해서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재개하고 있다. 지금 뭐 바흐무트 쪽에 있던 공수군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세를 폈는데 그 공수군들을 빼서 지금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정상적인 정규군이 없으니 이제는 도네츠크, 반군 그리고 용병들을 동원해서 바흐무트 공세를 재개하는데 그 용병은 이제 지금 뭐 각 소수민족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자,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잔여 병력을 폴로이로 급파했다. 폴로이 지금 자포리자주에서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폴로이로 병력을 급파해서 외곽에서 전투 중이고 폴로이가 교통의 요충지예요. 큰 두 개의 도로가 이제 교차를 하는 곳인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전투 중이다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헤르손 동부에서 크리프리로 진격을 준비 중이다. 지금 어제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크리프리 쪽으로 즉 노바카프카 쪽으로 해서 러시아군을 대거 유인해서 포위 섬멸하려는 그런 유인전을 펴고 있다라는 오신트 소식통들의 분석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거 이야기입니다. 카프카 댐을 통해서 계속 지금 러시아군의 공수군들 주력 부대가 북상하고 있다. 그 타겟은 크리프리다라는 건데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교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추가 병력을 투입해서 그 교량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전선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공격으로 끊어진 헤르손의 안토니우스키 대교에서 보트와 부교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보급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가 다리 주변에 괴이한 쇳덩이들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기 위한 몸부림 정말 안타까워 보일 지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레이더 정찰과 조준, 미사일 피격을 피하기 위해 안토노우스키 대교 인근에 대량의 레이더 리플렉터 부표를 띄웠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1일부터 식별되기 시작한 이 부표들은 피라미드 또는 금속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속 구조물인데요. 러시아군 공병대는 이런 부표 수십 개를 만들어 다리 주변에 띄워놓고 서방과 우크라이나 측의 레이더 정찰에 대한 기만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리플렉터 부표는 러시아가 최근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 인근에서도 운용하기 시작한 교란 수단인데요. 미국과 서방 세계의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나 정찰기를 속이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종말 단계에서 레이더 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표는 먼 거리에서 보면 강을 오가는 바지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거리 광학 정찰 자산의 감시도 일정 부분 교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안토노스키 대교 인근에 띄우는 교란용 부표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 부표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리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장비 가운데 거의 모든 포탄은 이런 레이더 리플렉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끌어모아 저런 장비까지 만드는지 러시아군의 상황이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 위에 뭐 이상하게 떠 있습니다. 삼각형 피라미드 스타일로 생겼죠. 금속이에요. 이게 이제 레이더 리플렉터인데 왜냐하면 사드 위성, 저기 미국의 사드 위성이 있죠. 레이더파를 보내서 그 레이더파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형상을 분석하는 레이더파 위주의 영상정보 위성을 사드 위성이라고 해요. 그 사드 위성에게 교란을 주는 것이죠. 왜? 사실은 이거는 뭐 여기에 존재하는 지형이 아닌데 이렇게 레이더파를 다량으로 뿜어내는, 튕겨내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뭔가 큰 왜곡 현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 위성의 영상 정찰 피해가고, 그리고 이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 같은 데 장착되는 터키제 움타스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마지막에 세미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란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부교에 차량들 잔뜩 실어가지고 보급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대전차 미사일 날아오는데 이걸 이제 교란해서 이쪽으로 날아오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살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구조물까지 만드냐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케르치 대교에서도 이렇게 배에다가 레이더 리플렉터를 잔뜩 갖다 붙여놓고 띄워서 케르치 대교를 공격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안토노우스키 대교, 그리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
정말 살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말 뭐 입장 바뀐 것 같죠. 두 번째입니다. 무장과 조직을 갖춘 집단이 국가로부터 보급에 의존하지 않고 전장에서 절도와 약탈로 보급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집단은 군대라기보다는 도적대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부대들이 러시아 연방군에서 러시아 도적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보급체계가 붕괴된 러시아군이 약탈과 절도, 물물교환 등으로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러시아 점령지 내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 일선 지휘관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해 공개한 내용, 점령지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 등을 종합해 러시아군의 보급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현재는 약탈과 절도, 물물교환으로 겨우 생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보급체계 붕괴는 지난달 절정에 달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시설 타격작전의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탄약과 식량은 물론 통신장비와 차량 등 전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보급하지 못한 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체 조달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도청한 헤르손 전선의 공수 여단장들의 통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상당수 보급 무전기를 손실해서 민수용 무전기를 쓰고 있으며 이마저도 부족해 자비로 현지 시장에서 민수용 무전기를 구매하거나 약탈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여단장은 점령지의 농장을 틀어 곡물과 꿀을 대량으로 약탈한 뒤에 이를 시장에 팔아 마련한 돈으로 중국제 DJI 드론 4대를 구매해서 정찰용으로 쓰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고 어떤 부대는 약탈한 돈과 물자를 인접 부대에 주고 파손된 장갑차를 받아 수리한 뒤에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보급체계 붕괴는 최근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가 점점 더 후방의 보급소를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비 부족으로 1960년대 무기를 꺼내다 쓰며 60년 퇴보했다는 러시아군. 보급체계는 60년이 아니라 600년 전도 퇴보해서 군대가 아닌 도적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이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러시아 공수군 여단장들의 통신을 도청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단장들이 야 우리 부대는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농장에 있는 곡물 그리고 꿀 약탈해가지고 그거 시장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중국제 DJI 드론 4대 샀어. 그거 가지고 좀 정찰해.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여단장은 야 우리는 말이야 장갑차 부품이 없어가지고 무슨 다른 여단에 그 부서진 장갑차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부품 끌어와가지고 지금 장갑차 살려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 또 우리는 통신이 안 돼가지고 지금 통신이 안 돼서 지금 다들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 다 감청되죠. 물론 이 상용 워키토키 전부 감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이 안 돼가지고 이 전부 지금 뭐 싸제품 지금 사갖고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다 지금 전장에서 쓰고 있죠. 완전 상용 제품 아무나 그냥 다이얼만 맞으면 다 감청되는 거.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통신 감청이 전부 다 되고 통신이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뭔가를 지시를 내리고 의사소통을 하고 예단장들끼리 장성들이 지금 통화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감청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뭐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꿀 약탈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제 드론 샀어. 그거 가지고 우리 정찰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군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 동양에서는 고대 시대 때부터 이 군수 보급 물자들 이 병량부대라고 하는데 치중부대 그 치중부대가 다 따라다니면서 후속 군수 지원했죠. 그런데 서양은 주로 중세시대까지 다 그냥 약탈을 했죠.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쯤에 들어와서야 현지에서 어음을 주고 물자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전부 다 현지에서 조달하는 약탈 보급 체계를 유지했었는데 그 시대로 지금 러시아가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보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급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나라는 미국 딱 한 국가뿐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다. 왜? 남의 나라에도 보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보급 수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기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 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북한 안 돼요. 근데 북한은 그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보급체계 유지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죠. 유엔사에. 그리고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도 이번에 그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급체계를 유지하는 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뭐 그냥 다 드러났죠. 그래서 침략이라고 하는 거, 침공이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면 진작에 모스크바까지 가야지.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 국경 10km만 들어가도 바로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왜? 보급체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하는 거는 보급체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남의 나라에 들어온 거. 3일이면 끝날 줄 알고 들어왔으니까 3일이면 보급 없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웃기는 소리 절대로 못 갑니다. 그냥 지킬 수 있어요.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 저를 뭐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이 친러 인사들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면 모스크바까지 못 가냐라는 그런 부지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미국밖에 없어요. 제가 친미주의자 뭐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사실 말씀드리면 미국밖에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연전 연패가 푸틴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의 지나친 작전 지휘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이른바 샌님들이 소규모 제대의 전술적 결정에까지 개입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푸틴의 이런 간섭이 결국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을 또 한 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헤르손 전선에 집결 중인 러시아군의 전력을 노바카우프카 방면으로 집중시켜 크리프리 방면으로의 공세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력 부대가 노바카우프카 강 이북의 코자스케 일대에 집결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 사령부가 현지 시각 8월 3일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헤르손 전선에 편제상 30개 대대 전술단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세 준비는 화력, 특히 장거리 포병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방어전 수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자스케 일대에 집결 중인 전력은 러시아 공수군 병력이 주축인데요. 해당 전선에는 부랴트 자치공화국에서 파견된 병력은 물론 정체불명의 아시아계 용병들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 일부 정보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북한 참전설을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헤르손주 동부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감행하고 헤르손 전선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프리를 점령하기 위해 이번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점차 빠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세 방향을 결정할 경우에 가장 유력한 축선으로 꼽혀왔는데요. 일부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동부 전선을 일부러 무너뜨린 뒤 러시아군을 유인해 포위 섬멸하는 유인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로 투입된 BTG 모두 정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만신창이의 패잔병들을 모아 방어전도 아닌 공격전을 펴겠다는 푸틴의 오기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애초에 전쟁도 3일 만에 끝납니다. 라고 하는 FSB 분석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옆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지금 자포리자 빨리 거기 자포리자 그 자치공화국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포리자 다 먹어야지. 할 수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병력 끌고 와서 자포리자 북부 지역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지금 러시아가 중심 깊숙이 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중심 깊숙이 대규모 병력을 밀어넣는다. 그건 가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죽으라고 하는 게 푸틴이 야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어 없어? 했을 때 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서는 자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야 밑에 야 들어가 그냥 해서 부하들을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미심장한 사진인데요. 자, 부랴트 자치공화국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모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러시아 내무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 뭔가 동양계로 보이는데 여기 그 티셔츠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수군 옷을 입고 있고 바지는 러시아 육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냥 방탄조끼 하나 그냥 주워 입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잡다하게 짬뽕된 여러 인종 그리고 여러 소속의 군인들이 한 제대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복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다릅니까?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한 부대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완전히 바느질해서 더덕더덕 누더기처럼 지금 기워 입는 이런 식으로 부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사람 북한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300만 톤 정도를 받기로 하고 북한 군인 한 10,000명 정도를 여기에 보내주는 이런 딜이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이런 설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북한인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계속 이게 출몰한다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지금 어떤 주장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계속 서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지금 능력이 안 되면서 카우프카 댐을 통해서 지금 북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끌어들여서 포위선멸해서 말려 죽이는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유인작전이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들어간 크리프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러시아 군들 아마 굶주려서 다 항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현장 작전 지휘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장 작전 지휘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모스크바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쟁, 황당한 전쟁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